그러니까 절대로 암호화폐 투자 설명회는 가지 마셔라. 차라리. 가지 마라.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이 독자분들이 가지 마셔라. 안녕하세요. 베타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네, 여러분 서점 자주 들리시나요? 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베타뉴스 TV처럼 영상으로도 또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지만요, 이렇게 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지식과 감성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막상 또 서점에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관련된 책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서 또 하나만 고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베타뉴스의 새로운 코너 김하나의 북토크. 네, 처음으로 책 이것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투자다를 출간한 지석규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투자다. 저자 지석규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의 개공교수를 맡고 있고요. 한국 디자인 사이언스 연구소, 이름이 좀 깁니다. 거기 스마트 콘텐츠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약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신데, 네. 오늘 저희 코너에서 첫 번째 작가님으로 모시게 됐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묘합니다. 왜 하세요? 네. 이거 사실 유튜브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희 나라에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이폰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저는 막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는 건 해봤어도 네.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네. 말을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영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긴장이 되겠죠. 그렇죠. 예, 계속 긴장할 겁니다. 제가 사전에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책을 쭉 읽어봤는데 예. 아무래도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전에 저희 베타뉴스 TV에서 또 블록체인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책으로 쓰시게 된 동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수십 권이 되는데요. 네. 저도 한 40여 권 읽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책들이 어렵죠. 그래서 특별히 좀 쉽게 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책 내용에 이제 암호화폐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암호화폐 책 대다수는 상당히 좀 부풀려졌고 멋진 이야기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어두운 면이나 약점이 없는 거죠. 이번에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네. 그대로 드러내서 좀 약점도 쓰고 특히 초보자분들이 주의할 점들을 집중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궁극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이것도 제가 집필하게 됐던 동기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사실은 4차 산업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4차 산업이 우리가 체험은 하더라도 크게 4차 산업에 그래서 내 생활엔 뭔 차이가 있지? 이렇게 그렇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의 핵심은 일반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시대를 주목하고 디지털 화폐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책을 보면요, 다른 책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약간 매매 기법을 좀 담았더라고요. 네. 근데 암호화폐가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더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뭔가 이 책을 통해서 길라잡이 같은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을 중점으로 집필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우선 초보자들이나 경험자들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첫째, 암호화폐는 대단히 위험한 투자 영역이다. 이걸 좀 강조했죠. 그래서 보면은 눈 뜨고 코베가는 암호화폐 세상. 이런 키워드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개미들의 무덤, 네. 암호화폐 세상. 네. 웃으면서 샀다가 울면서 파는 암호화폐. 너무 슬픈 거 아닌가요? 키워드가.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책은 특히 뭔가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이 정답을 찾기 위한 방법을 갈구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문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최근에 또 우리 경제 시장을 보면요. 일본의 수출 규제나 또 미중 무역 전쟁, 무역 갈등 등의 이런 속에서 블록체인도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센터장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예. 일단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이 이제 암호화폐죠. 그런데 전 세계의 흐름들을 보면 그 속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그 구매나 또 이 거래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미중 갈등에다가 네. 더하기죠. 빼기가 아니고 한국과 일본의 지금 이렇게 그 경제 전쟁이라고 하죠. 이렇게까지 상당히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요. 네. 안전 자산,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나 안전 자산에 대한 사고를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좀 유연하게 하자. 그 부분에 디지털 화폐 부분도 특별하게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어떤 흐름이나 트렌드가 아니고 네. 이미 전 세계의 실물 자산, 안전 자산이 확장되고 있다. 그것이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유력한 지금 그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면 제일 궁금한 질문이에요. 이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 투자를 해도 될까요? 네, 네. 뭐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예. 네. 지금 그 질문은 투자를 해야 할까요? 질문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네. 미국만 하더라도 이미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가지고 이미 선물 거래가 준비하고 있는 벡트라고 하는 지금 서비스가 준비 중이고요. 네. 벡트 거래소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기관 투자자, 월가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거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럽, 미국들의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발언이 있었고요. 네. 투자 시기를 말하는 거는 이미 이제 넘어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암호화폐를 어떤 거 사야 되나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그 질문이 집중돼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사야 될 암호화폐와 또 사지 말아야 될 암호화폐가 따로 존재하나요? 예, 굉장히 위험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정보를 제가 찌른 건가요? 예. 네. 여기서 굉장히 사실은 신중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답변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좀 간단하게 보면 초보자들께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검증된 코인,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대장주 코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대장주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특별히 단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 화면에 호가창에 들어가서 거래를 하시려고 한다면, 네. 그러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매매 트레이딩 보시하는 거래는 들어가지 마셔라. 그런 암호화폐. 네. 우리가 흔히 거래 보시라고 하죠. 두 번째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인들은 절대로 사지 마셔라. 한 요 두 가지 정도. 네. 즉 거래봇과 거래봇이 움직이는 암호화폐와 거래량이 없는 암호화폐는 아예 들어가지도 보지도 말아라. 이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거래소에서 봤을 때 난 꼭 이걸 하고 싶다 하는 거는 네.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 특정 코인의 일일 거래량이 비트코인이 기축통하고 그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일일 거래량 300BTC 이상의 암호화폐만 들어가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유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암호화폐가 주식과 같이 투자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식과 암호화폐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하늘과 땅 차이죠. 어. 하늘과 땅 차이고, 네.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24시간 장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밤잠도 안 자고 그 암호화폐 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국내 주식시장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전 세계 시민들, 전 세계 국민들이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들의 암호화폐 거래의 거래 경쟁자라고 할까요?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셋째는 암호화폐는 주식과 같이 등락률이 너무 심하면 주식은 거래 중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서킷 들어가는데 암호화폐는 거래 중지가 없습니다. 하루에 100%도 오를 수 있고 네. 100%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하루에 지옥 갔다 천당 갔다. 네. 네, 하루아침에 막 지옥 갔다 천당 갔다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 암호화폐와 주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주의하셔야 한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유념해 볼 필요가 네,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예. 네, 또 책을 읽어보기도 했고요. 또 앞서서 말씀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예,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책을 처음 썼을 때 교정교열을 출판사에서 봤는데 네. 교정교열 보신 분이 딱 책을 보고 나더니 그 제목은 이것이 암호화폐 투자다인데 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것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투자하지 마라 하는 책으로 제목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제가 이제 신중하게 썼던 건데요. 부정적으로 일단 보셔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되게 웃기죠. 그렇죠. 투자하라고 해놓고선 특별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투자금은 남에게 맞지도 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지도 말고 맡기지도 마라. 네. 이런 거고요. 암호화폐 투자를 갖고 남하고 논쟁도 하지 마라.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과 논쟁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암호화폐 투자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가지 말라는 거죠. 대박 찾다 쪽박 찬다. 예, 대박 꿈꾸시면서 암호화폐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소박이나 많이 제가 양보하면 중박 정도는 제가 뭐 인정할 수 있는데 절대로 대박을 찾으려고 다니지 마셔라. 그러다가 지옥 간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예. 투자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럴 정도로 현란한 말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암호화폐 투자 설명회는 가지 마셔라. 차라리 가지 마라.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이 독자분들이 가지 마셔라. 가고 나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저도 갔다가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책 마지막에는 굉장히 강한 임팩트가 있었어요. 신이 정한 최고의 매매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매매는 뭐 감으로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이 목록은 뭐 다른 규칙이 존재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는 대부분 이제 느낌과 감으로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학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예, 과학과 규칙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과학으로 하는 것은 암호화폐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정세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 정세 분석에는 국제, 국내 정세 분석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막상 그런 정세 분석 속에서 딱 언제 살까 할 때는 내가 이때 사고 싶어 하고 이렇게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이때가 뭔가 올 거야 하는 느낌을 갖지 말라는 거. 그 감을 믿지 말라는. 꼭 로봇가 되셔라. 로봇가 네. 돼서 그 정해진 법칙과 규칙에 의해서 그때 사고, 네. 그때 팔고, 그때 투자하고, 그때 매매하고 나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느낌 쪽에 자 이때가 이때야 들어갑시다 하는 느낌을 버리라는 거죠. 예, 그때만큼은 사람이 되지 말고 로봇이 되라.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은 이제 좀 긴 내용이고요.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건 신이 정한 매매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정했다는 건 신의 말을 어기면 안 되죠. 따라서 매매 타이밍을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러면 구체적으로 딱 그때
그 몇 초 또는 몇 분, 몇 시간 요거는 그때 그거를 아는 황금 열쇠가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그 책을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신이 정한 매매 타이밍과 황금 열쇠를 가지고 하려면 네. 중요한 건 어떤 거래소에서 하는 거냐가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이 그렇게 신이 정한 매매 타임과 황금 열쇠를 사용할 때는 어떤 거래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래소가 있고 어떤 거래소는 불가능한 거래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를 어떤 거래소를 선택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거래소의 선택 기준은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 매매 장치 거래 기능이 있는 거래소를 선택하십시오. 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로는 스탑, 그다음에 리밋 기능이 있는 곳. 우리말로는 스탑은 정지고요. 리밋 기능은 제한이죠. 네, 그런 스탑 리밋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책에서 자세하게 다뤄지니까요. 네, 인터뷰를 보고 더욱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꼭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4차 산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4차 산업에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기술일까요? 라는 게 굉장히 또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네. 네. 이미 독일에서는 4차 산업은 2013년부터 시작됐고요. 독일에서는. 네. 우리는 뭐 이제 작년에 이제 재작년 집중적으로 나왔죠. 대충 전문가들은 4차 산업을 지금 19년이죠. 20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는 서버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서버. 네. 모든 게 서버에서 컴퓨터가 우리가 이제 컴퓨터 서비스들을 받고 서버에서 인공지능이 거기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바로 블록체인 컴퓨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금 스마트폰 있죠? 네. 이 스마트폰이 지금의 그 능력과 파워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앙에 있는 한 대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니고 네. 이게 내려옵니다, 아랫단으로. 이걸 전문가들은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도 얘기하고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블록체인이거든요. 스마트폰 버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또한 4차와 5차 산업으로 가는 곳은 결국 디지털 경제가 열리는 거거든요.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화폐가 우리에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요.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네, 이 블록체인 자체가 이미 우리 생활 전반에서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기대되는 기술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정부가 발표한 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인한 이 피해 규모가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명과 암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자세로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될 겁니다. 하나는 거래소 자체를 조심해서 바라보셔야 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암호화폐 자체를 또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거래소는 저희 나라는 한 200여 개 거래소가 있는데 거래소가 몇 개인지 정확히 정부도 모릅니다. 예, 왜냐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미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는 한 570여만 명 되죠. 네. 암호화폐 거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3위에서 한 5위 정도 됩니다. 이미 네. 수많은 거래소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피해를 봤거든요. 네.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모든 피해들은 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조심하셔라. 따라서 검증된 거래소만 하셔라. 네. 이건 이제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이 사기 코인들이 있습니다. 스캠 코인들. 네. 절대로 다단계라든지 다단계 판매를 하는 코인이나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하는 데 가서 듣는 코인. 네. 이거 가지 마셔라. 특히 그래서 주변에 다른 분들에게 이 코인이 어떤가를 꼭 물어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경고를 해주시고 네. 네, 좀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것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투자다 책을 출간하신 지석규 센터장님과
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인터뷰로 오신 네. 건데 제가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강의를 듣고 가는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블록체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전에 베타뉴스 TV 인터뷰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 책을 읽으실 베타뉴스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이 이제 드디어 선언됐습니다. 리브라를 계기로 암호화폐 이전 시대와 이제 암호화폐 지금 이후 시대, 그러니까 리브라를 전후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디지털 화폐 시대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이후에 내다봤는데 리브라를 계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암호화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을 늘리는 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나의 톡톡 김수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잊지 마세요.